당신의 삶을 더욱더 우아하게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주부의 정말 언니들 왜? 오늘도 정말 초 슈퍼 울트라 엄청난 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복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 저희 채널 찾아오셔서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제가 영광입니다. 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생각 정리라는 우리 일상과 업무에서 정말 필요한 주제죠. 네네. 예, 생각 정리가 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생각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있고요. 책도 생각정리 시리즈 책 4권 집필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간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 정리를 잘하려면 툴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생각 정리 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이 생각 정리 잘할 수 있게 돕기도 하고요. 또 생각 정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별명이 한우물 엔잡러예요. 네, 생각 정리 한 길만 열심히 했는데 이거 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신입사원 전체 교육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또 법무연수원에서는 검사님들 대상으로 생각 정리 잘하는 방법을 또 교육하는 초빙 교수로 위촉을 받아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네. 그리고 검사님들보다 제가 정말 단언컨대 가장 생각 정리가 필요한 건 우리 아줌마들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 예. 그래서 제가 왔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집안 어떤 살림은 살림대로, 또 중불리의 일은 중불리의 일대로, 이게 그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되고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돌다 보니 이게 내려와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답답했었는데 어제 우리 복주환 선생님 만나 뵙고 생각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구나라는 걸 보고서는 집에 오니까 이게 내적 에너지가 막 올라오면서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유정아? 저 며칠 동안 쌓아놨던 저거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고 어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서 버려야 될지 모르게끔 쌓아놓은 것들부터 정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정말 사인까지 이렇게 해주신 이 책을 이렇게 손에 잡고 읽기 시작하면서 새벽까지 더 읽고 싶은 거야.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연구 칼럼에 따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머릿속에 5만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95%가 어제 했던 생각을 반복하는 생각.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고 해서요, 그게 단순히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우리가 행동으로 이끌 수 있고 정리를 잘해야 말도 글도 다 잘 쓸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게 행동으로 움직여지지 않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뒤엉켜 있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몰라서 이게 행동으로 이끌어지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생각 과잉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이 생각 과잉이 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놀라지 마세요. 5,000년 동안의 정보가요, 단 하루 만에 생산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SNS의 발달, 그러니까 정보가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거의 막 무한대에 가깝게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SNS 보면서 막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그런 걸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죠. 실제로 보면은 SNS로 인해서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대요. 생각해보면 SNS는요, 본질이 좀 자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멋있는 데 간 거, 예쁜 거, 뭐 본 거, 체험한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왜 요즘에 노래 중에 그 장기하 씨 노래 중에 알아요. 나는 뭐 부럽지가 않아.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막 이러잖아요. 계속 똑같으세요. 그런 상태가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뒤엉키면서 우울증까지 오고 불안해지고 잠도 안 오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일단은 전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에너지가 바뀌고요. 긍정적인 네. 에너지로. 또 생각이 행동으로 움직여지게 되면서 내 삶이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제 제가 정말 경험했지. 느낀 거예요. 네. 내가 막 전화해서 너한테 기분이가 너무 좋아 막 이랬잖아. 1시간을 통화했어요. 아, 그래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생각 정리. 이걸 배울 필요가 있어? 생각 정리, 이걸 돈 주고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 정리가 왜 필요한지 좀 설명드릴게요. 네. 예. 일단은요, 생각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생각을 머리로만 합니다. 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안 보이는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맞아요. 그쵸. 근데 좋은 생각은 번뜩이거든요. 네. 보통 번뜩여요. 그래서 그리고 사라지는데 잊어버려요. 예, 맞아요. 우리 해마에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왜곡되어 버리거나 잊어버려요. 버릴 건 버리고 네. 남길 건 남겨서 더 쓸모있게 만드는 행위, 이걸 저는 생각 정리라고 정의했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좀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거는요, 잠깐 떠오르는 생각들, 네. 뭐 아이디어, 뭐 발상도 있지만 공상도 있고 딴 생각, 잡생각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생각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나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일단 여러분들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종이와 펜이 일단 여러분들의 이 복잡한 머릿속을 구원해 줄 거예요. 네. 자, 일단 종이와 펜을 준비를 하고 펜을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데 손을 좀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아주 많아요. 네. 실제로 제가 한 기자님을 이렇게 뵙고 인터뷰 촬영을 했었는데 그 기자님이 녹음기를 켜놨어요. 근데 손을 계속 움직여요. 뭘 적으신가 봤더니 제 이야기를 적는 게 아니라 낙서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적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얘기가 손을 움직이니까 집중이 잘 된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아마 이제 추천해서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자녀분들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그냥 가만히 머리로만 네네. 인풋하지 마시고요. 손으로 뭐라도 움직이면서, 일단 손을 움직이는 건 기본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한다고 할 때는 손으로 하는 건데, 그럼 어떤 거를 정리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종이에다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 끄집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시각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시각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보이지 않아서예요. 그쵸. 앞이 보이지 않거나 뭔가 어두컴컴한 상황에서는 불안해져요. 알고 보면 우리 머릿속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각들이 많을 수 있지만 끄집어내보면 별거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기 쓰기를 추천해드려요. 일기 쓰기. 저는 25년 가까이 일기를 써왔어요. 일기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답답할 때 친구한테 다 끄집어내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 힘든 얘기 처음에 한두 번 들어주지. 나중에 그치. 친구가요, 머릿속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혹사됩니다. 네. 그리고 그 부정적 에너지가 전이가 돼요. 네.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냐? 내 안에 또 다른 나. 나에게. 그러니까 나 자신과 대화. 이게 일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대화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 힘든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직장 상사에게 욕을 먹었어요. 막 이런 걸 다 적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을 다 끄집어내 보면은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니까 쓰는 것만으로도 이 감정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나중에 다시 보냐? 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기를 써보니까 나중에 부정적인 생각은 다시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쓴 다음에요, 다 찢어버리세요. 정리라는 건 뭐라고 했죠? 쓸모없는 거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것도 좋아요. 네. 부정적인 생각을 해소를 안 하면은 계속해서 머리에 가지고 다녀요. 네네. 근데 그거를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해서요, 여기다가 옮겨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세요. 네네. 자, 그런데 생각 중에는요, 좋은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쵸. 그 아이디어 적어가지고 찢어버리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생각은요, 크게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찢어버리세요 이랬잖아요. 이걸 생각 비우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네. 수다를 떠는 거 이러면서 해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우는 거예요. 생각 비우기. 근데 이제 이 4단계가 더 중요한데 네네. 네. 또 더 좋은 생각으로 채워야 되죠. 네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생각 채우기. 채우기. 책 읽는 거, 듣는 아. 거, 공부하는 거, 체험하는 거, 가장 좋은 것들을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그 생각을
남기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는 게 메모인 거예요. 메모, 다이어리, 바인더 이런 게 발전하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요. 이걸 생각 만들기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 단계 만들기. 생각을 뭐 기획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가령 우리가 준블리의 유튜브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메모하고 이걸 어떻게 할지 막 구체화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만들기인데 잘 만들었으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 생각 전달하기. 그러니까 비우기, 그 다음에 채우기, 남기기. 그러니까 보관하기, 남기기, 만들기, 표현하기. 그러니까 생각 정리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 중에 아까 제가 버리기 알려드렸던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채우고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보관을 하시거나 메모를 하세요? 저는 저한테 카톡해요. 카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 대부분 그거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만은 저는 그 방법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굉장히 단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떤 점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세요? 흘러가서요. 다시 그거를 되찾을 때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분명히 이걸 적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산발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정리라는 건 분류입니다. 분류.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물건도 나중에 잘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보관을 할 때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은 빠르게 정리는 할 수 있지만 분류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이제 검색할 때 안 돼요. 불편해요. 기준은 알려주세요. 분류가 돼야 돼요. 검색이 용이해야 된다. 분류, 검색.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이요? 디지털 같은 경우는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예전에 한 5년 정도 가까이 썼던 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기를 하필이면 어디다 적었냐면은 그때 당시 싸이월드에 적었어요. 너무 마음 아프다. 저는 마음 포기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거의 저는 막 일기 쓰다 보면은 단편소설처럼 막 깊이 썼거든요. 근데 그 추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날로그 방법. 종이에? 디지털 방법. 아날로그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냐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의 경우는요. 이면지를 써요. 이면지를 쓰고 더블 클립으로 이렇게 집게를 집어요. 왜 그럴 걸까요? 글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럼 순서를 바꿀 수 있어서요? 바로 내가 자주 뭐 보는 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분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자 같은 데다가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또 그 끼리끼리 묶어서 다시 더블 클립으로 찝어가지고 이거는 내 사업 아이디어, 이거는 공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카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전한 형태가 바인더죠. 바인더 이렇게 열었다가 펼쳤다 하는 이런. 실제로 이 독일에 이 필기를 아주 잘하셨던 분이 제텔카르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카드 작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잘 하려면은 그 종이에다가는 하나의 키워드를 적어요. 그리고 끼리끼리 막 묶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정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을 움직이면 창의력도 높아지고 기억력도, 이해력도 높아지고 또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디지털 정리법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셨다가 사용을 하세요. 구글에서 만든 심플노트라는 어플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에버노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노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게 뭐냐면은 다 한마디로 생산성 노트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노트를 적고 나서 폴더들을 만들어서 내용들을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검색도 할 수 있어요. 또 해시태그 요즘 많이 달잖아요. 해시태그 때문에 해시태그 기반으로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배워요? 유튜브 검색하면은 방법이 다 나와요. 사용 방법 5분만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물론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지만 저는 그동안 이런 툴들은 다 무료로 썼는데 전혀 지장 없었거든요. 무료 버전만이라도 한번 사용해 보셔라. 왜 우리가 옛날에 삐삐 아시죠? 삐삐 세대예요, 저. 삐삐 썼을 때의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과 스마트폰을 썼을 때의 의사소통 능력은 다르거든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스마트폰을 삐삐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안타깝죠. 네. 인류의 역사는요, 도구에 의해서 발전을 합니다. 우리 생각이 발전하려면 생각의 도구를 바꿔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도구는 원시시대처럼 머리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네요, 진짜. 자, 첫 번째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손으로 시각화하자. 두 번째, 도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 정리 원리들을 활용하자예요. 생각 정리의 원리? 뭐가 있을까요? 의사결정 속도와 생각을 구체화하는 속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목표를 끄집어내놓고 적었어요. 기록하는 게 제일 어렵다 이거예요. 그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